지난 주말 대전의 한 상가에서 LP가스 폭발로 추정되는 사고가 나 12명이 다쳤습니다. 이런 가스 폭발 사고는 난방 사용량이 많은 겨울철에 많이 일어나는데요. 이 사고 예방법 곽동화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유리창에서 뭔가 번쩍하더니 꽝 하고 터집니다. 충격에 도로 건너편 CCTV가 흔들립니다. 지난 24일 LP가스 폭발로 추정되는 사고가 난 식당. 건물은 폭삭 내려앉았고 인근 주택 창문도 산산조각 났습니다. 다친 사람은 12명, 피해 신고는 80건 넘게 접수됐습니다. 빵 하는데 보니까 거기 여자도 있었거든. 여자는 공중으로 뜨더라고. LP가스는 폭발의 위력이 커 인명사고로 쉽게 이어집니다. 지난 10월에는 충남 서산의 폭발 사고로 3명이 중경상을 입었고 지난달 경북 구미의 사고 당시에도 3명이 다쳤습니다. 최근 5년간 발생한 210여 건의 LP가스 폭발 사고에서 죽거나 다친 사람은 230여 명으로 건당 1.1명꼴로 죽거나 다쳤습니다. LP가스 사고의 3분의 1은 난방 사용이 많은 12월에서 2월 사이 집중돼 겨울철 각별히 주의해야 합니다. LP가스는 특히 흩어지지 않고 바닥에 깔리는 특성이 있어 환기할 때도 요령이 필요합니다. 전자기기를 작동시키지 마시고 빗자루를 이용해서 정전기를 일어나지 않을 정도로 살살 쓸어서 가스관 이음매에서 누출이 발생하지 않는지 꾸준한 자가 점검도 중요합니다. 주기적으로 1년에 1회 또는 시설에 따라서 이제 2년마다 정기 점검을 LP가스 사고는 대부분 폭발과 화재 형태로 나타나 대형 사고의 위험을 안고 있지만 지속적인 검침과 환기 등만으로도 예방할 수 있습니다. KBS 뉴스 곽동화입니다. 이 성탄절 연휴 동안 발생한 대전 오정동 폭발 사고 그 피해가 앞서 보신 것처럼 상당한데 현재까지 파악된 피해 규모와 또 피해자들에 대한 지원 대책 짚어보겠습니다. 최충규 대덕구청장 전화로 연결돼 있습니다. 청장님 나와 계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자, 사고 당일 현장에서 직원들과 나오셔갖고 주민 지원하고 피해 파악하시는 모습 제가 봤습니다만 폭발 사고가 발생한 지 오늘이 사흘째입니다. 당시에도 워낙 그 피해 범위가 넓다 보니까 전체적인 피해 집계 시간이 상당히 걸릴 것 같다 이런 느낌이 제가 취재하면서도 들었는데 자, 현재까지 지자체에서 파악한 피해 규모 어느 정도일까요? 피해 상황이 대단히 이렇게 큰데요. 일단 인명 피해가 중상 1명, 경상 11명 이렇게 파악되고 있어서 지금 성모병원하고 한국병원 그리고 중상자는 화병원에 입원 가려 중이고요. 그리고 재산 피해는 현재까지 피해가 저희들이 직접 통장님들이 찾아가서 이렇게 신고한 경우와 본인이 이렇게 피해를 봤다고 자발적으로 신고한 경우를 합해서 한 85세대인데 대부분이 다 유리창 깨짐이나 출입문, 샤시 파손, 이런 것이 그 주류를 이루고 있고 자동차 파손이 한 10대 이상 이렇게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85가구가 피해를 봤다고 했는데 이거는 이제 정확하게 어느 정도 현재까지 파악된 거죠. 더 늘어날 수 있다는 말씀이신가요? 그렇죠. 자, 이 화재 원인도 어느 정도 지자체에서 파악한 것도 있습니까? 지자체에서 이게 화재 원인 파악을 하는 것은 아니죠. 어렵고요. 일단 소방서하고 이게 가스 폭발로 추정되기 때문에 가스안전공사에서 지금 현장 점검을 하고 파악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 앞서도 말씀하셨지만 이번 폭발로 인해서 주변 주택이나 상가의 외부 유리가 완전히 깨진 곳들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또 날씨가 상당히 춥다 보니까 생활하는 데 당장 어려움이 있을 것 같단 말이죠. 현재 이분들 복구 상황은 어느 정도인지도 파악이 되십니까? 저희들이 그래서 긴급 대책회의를 해서 그날도 현장에서 바로 제가 마침 그 주변에 오정동 상생하우스라는 우리 구 소유의 건물이 있어서 거기에 난방을 가동하고 적십자 구호물품을 조달을 해서 일단 각 호별 방문을 다 해서
집에서 취침이 어려운 가족들은 다 그쪽으로 이렇게 오시도록 유도를 해서 그쪽에 오셨는데 일부는 거기서 이제 주무시고 일부는 집이 긴급으로 이렇게 다른 방을 이용해서 취침을 할 수 있는 분들은 귀가 조치를 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원하는 대로 이렇게 설정을 해드렸습니다. 예. 현재도 집으로 못 돌아가신 분들도 계실까요? 그분들은 예. 지금 못 들어가신 분은 여기 신탄진 쪽에 그 친척이 그 빈 아파트가 있다고 그래서 일단 그곳으로 이렇게 이전하는 것으로 이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예. 자, 이들에 대한 이 지원 문제, 이거는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고요? 지자체 어떤 역할을 할지 궁금합니다. 일단 저희들이 긴급 대책에 대해서 재난안전대책본부를 가동하고 통합지원본부를 구성을 해서 이걸 구성을 해야 일단 긴급 지원이나 복구 비용과 관련해서 행정에서 할 수 있는 역할을 일단 찾을 수 있기 때문에 예. 그걸 구성을 했고요. 예. 그래서 현장에 그 오정동 상생하우스에 일단 이 피해를 직접 눈으로 확인하면서 트라우마가 생긴 분들을 위한 어떤 심리 지원? 정신진료 상담 예. 이런 것을 보건소에서 나와서 하고 있고요. 예. 그리고 제가 정확히 서류상으로 파악한 건 아니지만 보험이 가입 부분이 지금까지는 확인이 안 되고 있어서 예. 피해를 입으신 분들이 많은 걱정을 하세요. 날씨도 춥고 그래서. 자, 그 말씀은 일단, 그 네. 폭발 사고가 난 해당 그 상점에서 화재 보험이 가입 여부가 아직 확인이 안 된다 이 말씀이신가요? 그렇죠. 예. 그래서 그 부분이 앞으로 대단히 이렇게 걱정스러운 부분인데 어쨌든 우리 구 행정으로 할 수 있는 재난안전기금이나 또 저는 적극적으로는 우리가 이런 때 어려운 때에 대덕 구민들이 같이 힘을 한번 모아보자 해서 사회복지 공동 모금회에다가 예. 이번 사태의 긴급 구호를 위한 우리 대덕 구민들이 같이 돕기 운동을 좀 펼쳐보자. 예. 그래서 지금 좀 전에 유재옥 사회복지 공동 모금 회장님이 대덕구를 방문해서 이제 사회복지 공동 모금회에서 긴급 기금으로 가지고 있는 걸 대덕구로 좀 배정도 더 해주고 예. 그 후원금 모을 수 있는 계좌도 개설을 해줘서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한번 이것이 얼마나 될지는 모르지만 한번 같이 우리 국민들이 같이 돕는 서로 이렇게 이웃을 돕는 그러한 운동을 펼쳐보자 이렇게 해서 지금 시작을 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예, 예. 네. 저희도 관심 갖고 이 해당 내용 계속 취재해 보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네. 지금까지 최충규 대전 대덕구청장이었습니다. 대전 주택가에 있는 음식점 건물에서 가스가 폭발했습니다. 주민 10여 명이 다쳤고 수백 미터 떨어진 주택들 유리창까지 산산조각 났습니다. 주민 30여 명은 임시거처로 옮겼습니다. 조정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건물 1층에서 시뻘건 불꽃과 함께 폭발이 일자 건너편 건물의 CCTV 화면이 아래로 떨어집니다. 식당이 입주했던 건물은 형체를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폭삭 내려앉았고 폭발로 날아간 파편 등이 주변에 어지럽게 널려 있습니다. 사고 시각은 어젯밤 8시 50분쯤으로 대전시 오정동의 한 상가 1층짜리 건물에서 가스가 폭발했습니다. 이 폭발로 건물 안에 있던 50대 남성이 전신에 3도 화상을 입었고 근처에 있던 주민 11명이 다쳤습니다. 충격이 워낙 강해서 폭발 지점으로 추정되는 건물은 완전히 부서졌고 인근에 주차돼 있던 차량 수십 대의 유리창과 수백 미터 떨어진 주택 20여 가구의 창문까지 산산조각이 났습니다. 지진처럼 뭔가 쾅 하는 소리가 나더니 갑자기 저희 집 온 유리가 다 깨지면서 그게 다 날라왔거든요. 한꺼번에 큰 파편이건 뭐건 상관없이 그냥. 폭발과 함께 불이 났지만 출동한 소방당국이 40여 분 만에 진화를 완료해 추가 폭발 등은 없었습니다. 폭발 현장 주변에 있는 식당 대부분은 연휴로 문을 닫았거나 손님이 적어 더 큰 피해를 피할 수 있었습니다. 손님 받고 있었으면은 저희는 좀 많이 이렇게 꽉 차는 편이라서 크게 났을 거예요. 아마 인명 피해가. 경찰과 소방당국은 상가 건물 안 식당에서 사용하던 50kg짜리 LPG 가스통이 폭발한 것으로 보고 정확한 원인 조사에 나섰습니다.
대전시는 폭발로 인해 피해를 입은 주민 30여 명을 위한 임시 거처를 마련했습니다. KBS 뉴스 조정아입니다.